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별빛이 없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방향을 찾고 싶다. MBTI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다. MBTI는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16가지 심리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한 사람의 타고난 선호성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INTP, ESFP, ENFJ, ENFP, INTJ. INFP. 저 ESTJ예요. 저 INTP. 코로나19를 기점으로 MBTI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가 MBTI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네, 저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서희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좀 더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편하고 신경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채우고자 MBTI를 많이 검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진영이라고 하고 주 전공은 사회심리 그리고 성격심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은 굉장히 어렵죠. 위험도 크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 자체가 무언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뇌가 구조가 돼 있어요. 아마 이제 진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진화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생존 가치가 있으니까 나란 사람이 누굴까? 그런 정체성에 의문이 들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꽤 그럴듯하다라는 이제 확실함을 주니까 거기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MBTI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알아낸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MBTI의 전제를 벗어나는 그릇된 이해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에서 MBTI가 어떤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용도 아니고요, 활용도 아니고 그냥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가십거리를 얘기한 다음에 그냥 너 그래? 나 그래? 그러고는 그냥 끝인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코드의 조합인데 그 안에 나를 많이 담아내는 거죠. 이제 이걸 쓰는 사용자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명한 코드를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올바르게 이 코드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하는 게 우선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보다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심리검사인데, 나는 이걸 참 좋아하고 잘하는구나라는 걸 나를 객관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또 추천을 좀 해드리고, MBTI는 타고난 선호의 측정이라는 목적 안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 불확실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세상의 본질일지도 모르는 불확실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걸까? 세상은 실제로는 불확실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떤 확실함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잘 활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과학자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이론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 그거는 사실 이해하고 싶은 동기로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이제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사회에서 내가 이 확실함을 너무 빨리 추구하려고 하면 항상 에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이제 제일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높여주는,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 이런 발전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들이 너무 노출이 쉽게 되죠. 사람들 대부분 이 모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니까 굉장히 빨리 정해요. 저 사람은 T야, F야.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왜냐면 딱 이해가 되니까 나랑 다르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은 편한데, 그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정형화되고 고착화되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좁아지죠. 더 이상 그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합이 안 되고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들이 그런 다름에 대한 인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빨리 결정하고 싶고 빨리 이해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그런 실수나 여러 가지 편향들이 많은 사회 문제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이제 단초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본인에게 중요한 거였죠. 정체성이. 이거를 MBTI라는 도구에 맡기는 조금 너무 손쉽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대가도 클 수 있다. 설사 그게 이제 잘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성격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과연 괜찮을까? 개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정체성 강하게 갖고 있다 보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 이 복잡하고 아주 이해하기 때로는 어려운 이 세상이 너무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I다. 그러면 난 I라는 이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 그러다 보면 I인 사람들이랑만 어울려 놀 수도 있고 E인 사람은 싫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든지 나랑 타입이 다르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지나친 어떤 고정된 편견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대 초반에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려면 자신의 틀을 부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경험,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험이든지 그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때 MBTI가 좀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 또 그 다양성의 그 다양함이 긍정적인 부분의 다양함들이 있구나라는 쪽으로 이 MBTI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점을 아까도 말씀한 20대 초반이고 20대 중반, 후반, 30대, 40대 각 그때 겪는 어떤 인생에 사실 과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젊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정체성을 좀 찾고 확립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10대에 그걸 하기는 어렵죠. 20대 초반에 와서 오히려 이때 좀 정체성의 혼란이나 혼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좀 이제는 나를 찾아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알고 그거를 매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인생 과업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미리 하지 않은 과업을 이걸 건너뛸 수는 없어요. 내가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정말 이거를 하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거를 부모의 조언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기대 이런 것 압박들로만 결정하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난 이걸 하는 사람이 맞아 또는 아니야 그러면 그때 돼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찾는 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잘 아니었어도 좀 너그럽게 본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둘러싼 바깥 세상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때 기댈 수 있는 확실성은 오로지 자기 내면에서 나온다. MBTI는 목적 안에서 이해 및 적용한다면 나를 찾아가는 과업에서 활용할 사전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가 목적을 넘어서서 확대되면 오히려 나와 타인을 가두는 틀이 될 수 있다. 이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